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6년 1회차 실기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배점 높은 문제만 골라서 매일 아침마다 풀어보는 전치모 새벽 배송, 오늘 문제입니다. 2013년도 1회에 9점으로 출제된 문제예요. 9점. 이렇게 수정 계통의 도면을 주고 여기 계전기의 설정 값을 구해라 하는 문제인데, 요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 RY1, RY2, RY3, RY4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볼까요? 여기 설치되어 있네요. 1, 2, 3, 4 보면은 다 이게 뭐죠? 이게 CT 개경 변류기죠, 그죠? CT 2차 측에 설치되어 있지요. 그래서 CT 2차 측의 전류를 구하는 건데, 얘가 이제 동작되는 설정 값으로 구해라,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CT 2차 측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CT 2차 측 전류는 1차 측 전류의 CTB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이게 2차 측 전류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CTB 역수 곱하는 건지 CTB를 곱하는 건지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측은 1차 측보다 작은 전류가 흘러요. 그죠? 작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1차 측보다 작아야 돼요. 크기가 작아지려면 CTB, 뭐 여기 뭐 150대 5를 예를 들면 150대 5를 곱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150분의 5를 곱해줘야 될까요? 이 값이 작아지려면 얘를 곱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2차 전류는 1차 전류 값보다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CTB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우선 RY1부터 한번 볼게요. 1차 전류. 1차 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전류값 I는 루트 3 V분의 P. 이렇게 구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는데, 전력은 보통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1차 전류값 루트 3 곱하기, 우선 전압은 요 1차에 있는 거죠. 그죠? 1차. 그러면 여기 보면 1차 전류가 66kV예요. 66kV. 그래서 66 곱하기 10의 3승. 기본 단위 이제 볼트 단위로 하면 10의 3승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용량은 뭘로 한다고요? 변압기 용량. 변압기 용량 여기 보면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상 4메가볼트 암페어 곱하기 3.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삼상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 용량이 4메가볼트암페어짜리 3개를 이용해서 삼상 변압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삼상으로 결선된 전체 변압기 용량은 몇이에요? 4 곱하기 3. 12메가볼트암페어가 전체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2메가볼트암페어 적용해야지요. 그죠? 전체 용량이니까 12메가볼트암페어니까 10의 6승 곱해줘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구한 게 여기 I1 1차 전류고요. 여기다가 이제 CTB의 역수 구해야죠. CTB의 역수. CTB 뭐예요? 150대 5. 역수면 15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에 보면 탭의 설정 값은 부하 전류의 160%에 설정한다. 160%. 1.6에 설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은 설정값 6A 나오네요. 6A. 그래서 얘는 6A. 똑같은 방식으로 RY2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RY2. 자, 보면 이제 여기 설치되어 있어요. CT가. 그러면 얘는 루트 3 곱하기 이 지점의 전압입니다. 1차가 66kV고 2차가 3.3kV네요. 그러면 3.3 곱하기 10의 3승. 얘는 2차에, 변압기 2차에 설치되어 있고 얘는 변압기 1차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전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량은 1차나 2차나 동일하지요. 변압기를 통과했다고 용량이 바뀌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용량은 1차나 2차나 동일하다. 자, 그래서 용량은 12 곱하기 10의 6승 동일하게 적용해 주고요. CTB 3000대 5네요. 3000대 5. 그러면은 역수니까 3000분의 5 곱하기 얘도 역시 160% 1.6 곱해주면 얘 공학용 계산기로 곱해주면 얘도 6A 나오네요. 6A. 6A. 그 다음에 RY3 한번 구해보면 RY3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얘도 1차 전류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거랑 똑같이 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50A라고 문제에서 줬지요. 그래서 1차 부하 전류는 450A.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곱하기 CTB는 500대 5. 그러면 역수니까 500분의 5 적용하고요. 얘 보니까 RY3의 탭 설정값은 부하 전류의 150%에서 설정한다. 1.5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6.75 나오네요. 6.75. 6.75. 그래서 얘는 설정값이 이제 7A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계산값이 바로 6이 나오진 않고요. 얘가 5.59 나와요. 5.59. 5.59A. 얘도 마찬가지로 5.59A. 그래서 얘네 두 개를 6A로 선정하는 거예요. 6A로. 왜냐? 여기 과전류 계전기의 전류 탭은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계산값이 5.59니까 6A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 얘는 6.75니까 여기서 준 7A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Y4 어디 있지요? 여기 있네. 여기. 얘도 보면 전기로라고 되어 있고 여기 부하 전류가 1200A 줬네요. 그러면 1200A 적용하고 전류기가 2000대 5. 그래서 2000분의 5 적용하고 여기서는 RY4는 부하가 변동 부하이므로 탭 설정 값은 부하 전류의 200%로 한다. 즉 2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얘가 계산값이 6A 나오네요. 그럼 얘는 6A로 선정.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RY3하고 RY4는 여기 전류값을 문제에서 줬다는 거, 이 전류값을 적용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직접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 문제가 차단기 VCB1 여기네요. 여기. 여기에 전격 용량을 계산하여 다음 표에서 가장 적당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선정하시오. 여기 1000, 1500, 2500, 3500에서 이제 선정해라 하는 문제인데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3 곱하기 차단기 전격 전압, 전격 전압 VN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우리가 알고 있는 단락 전류를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데 차단기 전격 전압은 알아요. 그죠? 66kV니까 이거에 관련된 전격 전압 몇 볼트죠? 72.5V 적용하면 되는데 단락 전류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차단기 이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뭘로 구하냐면 단락 용량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락 용량은 어떻게 구해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으로 구하죠. 요 기준 용량은 요 퍼센트 임피던스 기준으로 한 용량이에요. 그러면 얘 용량 구하는 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전원 쪽으로 8% 있네요. 뭐 기준으로?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그러면 8분의 100 곱하기 100메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몇 나오냐면 1250. 얘가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1250보다 큰 게 1500이 있네요. 그래서 1500 메가볼트 암페어 선정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게요. 예, 뭐 이런 거 많이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단 용량 구하라고 하는데 단락 용량으로 계산해서 막 구해요. 교재 같은 데 보면 차단 용량은 차단기 용량 똑같은 거예요. 단락 용량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으로도 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차단 용량은 차단기 용량이죠. 그죠? 단락이 발생됐을 때 이 단락 용량을 견디면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용량이에요. 그럼 단락 용량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그 크기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 용량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계산값과 동일한 차단기를 설치할까요? 아니죠. 뭘 설치해요? 그냥 기존에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거 이제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차단 용량이나 단락 용량이나 계산해서 그거보다 높은 값을 선정해서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차단 용량이랑 단락 용량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단락 용량으로 계산하고 이거보다 높은 값을 선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단락 용량을 구해라 했을 때는 그냥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으로만 구해야지 차단 용량 공식으로 구하면 안 돼요. 왜냐? 그 값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차단 용량 구할 때는 이 두 가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예, 단락 용량은 단락 용량 공식으로만 구해야 된다. 예, 구분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2013년도 1회에 9점으로 출제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함정이 있는 문제였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배점 높은 문제를 풀어보는 새벽 배송. 예,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실까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아침 7시에 배송되는 새벽 배송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전력계를 접속한 평형 3상회로에 유도전동기를 연결하였다. 이때 각 전력계 측정값은 W1이 6.57kW, W2가 4.38kW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 문제는 전기산업기사에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8점짜리 문제네요. 자, 그럼 요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우선 가로 1번 보면 회로의 전압계와 전류계를 접속하고자 한다. 적당한 위치에 접속된 도면을 그리시오. 우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예,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압 측정이 안 돼요. 병렬로 요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예, 직렬로.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렬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할까요? 예,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2번. 유효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지 계산하시오. 이 회로를 보니까 전력량계가 두 개가 있죠. W1, W2. 그러면 두 개의 전력량계 가지고 유효 전력, 피상 전력, 무효 전력, 역류를 구할 수가 있죠. 이것들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전력계법입니다. 예, 이전력계법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필기 때 많이 했었어요.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유효전력 구해볼까요? 유효전력.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유효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두 개의 측정된 전력값을 더하지요. 그래서 유효전력 P는 W1 플러스 W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6.57 플러스 4.38 두 개 더하면 10.95 나오네요. 그래서 유효전력은 10.95kW다. 요번엔 피상전력이네요. 피상전력 공식 뭐죠? 2 루트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과 W2를 곱한 값이죠. 요것이 암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고학용 계산기에 문제에다가 주는 단서를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W1 6.57 제곱 플러스 4.38 제곱 마이너스 6.57 곱하기 4.38. 이렇게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11.59 나오네요. 단위는 피상전력이니까 킬로볼트 암페어지요. 요거 단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요거 단위 얘가 11.59 킬로볼트 암페어. 동그라미 4번은 역률 구하는 애예요. 역률. 역률은 뭐죠?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이지요. 그죠? 그러면 여기 퍼센트 단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 곱해줘야죠. 그러면 피상전력 11.59 분의 유효전력 10.95 곱하기 100 하면 94.48% 나오네요. 그래서 이때 역률값은 94.48%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로 5번. 이 유도전동기를 권상용으로 사용하여 30m/s 미닛의 속도로 물체를 권상한다면 몇 킬로그램까지 가능한지 계산하시오. 단 종합효율은 85%이다. 이 문제는 권상용 전동기 출력을 구하는 공식 알아야겠죠. 그죠? 권상용 전동기 출력은 여기 분당 속도로 줬기 때문에 6.12 적용하고 효율 분의 권상 하중 곱하기 권상 속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권상 속도가 분당 속도기 때문에 6.12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속도가 이제 초당 미터 퍼 세크가 들어간다. 그러면 공식은 9.8 곱하기 효율분의 권상 하중 곱하기 권상 속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초당, 얘가 분당.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권상용 전동기 출력 구하는 공식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권상한다면 몇 킬로그램까지 가능한가? 여기 권상하중 물어보는 거죠. 그죠? 권상하중. 그래서 권상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여기 속도는 곱해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나눠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6.12 효율은 나눠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6.12 효율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답을 알 수 있겠네요. 얘는 단위가 킬로와트 단위입니다. 이 공식에 대한 단위는. 그럼 봅시다. 속도 30m/s 30분의 출력 얘는 킬로와트 단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킬로와트인 유효전력 10.95 곱하기 6.12 곱하기 효율 몇이라고 그랬죠? 85%. 그럼 0.85.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무게가 나오는데 얘 단위는 뭐냐면 톤 단위입니다. 톤 단위. 이 계산에서 얘 단위는 톤 단위예요. 톤 단위.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그램 단위로 구해라 라고 했죠. 그죠? 단위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커져야죠. 얼마큼? 10의 3승만큼. 해서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로 누르면 이때 킬로그램 단위의 무게는 1898.73 킬로그램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필기에서 우리 이전력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구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것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력계법,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심심치 않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 공식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그죠?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죠? 2013년도 그 이후로 몇 번 출제된 문제인데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 나오면 배점이 좀 높아요. 오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실히 해결하고 가자고요. 우선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과 같은 송전계통 S점에서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1번 볼까요?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 및 조상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기준 출력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환산하시오.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해라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럼 우선 퍼센트 임피던스 환산하는 공식 알아야지요. 자기 용량 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임피던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리액턴스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리액턴스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리액턴스. 예. 발전기부터 한번 환산해 볼까요? 발전기. G는 자기 용량이 몇이에요? 5만 킬로볼트 암페어네요. 근데 기준은 100 메가볼트 암페어예요. 우리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로 환산해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만 킬로볼트 암페어 요 뒤에 공 3개 지우면 메가볼트 암페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용량은 50 메가볼트 암페어 분의 기준 용량 100 메가볼트 암페어 곱하기 50 메가볼트 암페어의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가 30%래요. 그래서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30 곱해주면 얘는 60% 되겠네요. 60%. 그 다음에 TR1 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얘는 얘도 자기 용량이 5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용량이 100 메가볼트 암페어,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12%네요. 그럼 얘는 24% 되겠네요. 24%. 그 다음에 송전선이네요. 송전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송전선. 자기 용량. 근데 여기 용량을 주지 않고 여기 이렇게 표시해 줬어요. 10,000 킬로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10%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만을 메가볼트 암페어로 정리하면 10 메가볼트 암페어. 이게 자기 용량이에요. 그죠? 기준 용량 100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10%. 요거 하면 몇이에요? 100% 나오네요. 네. 그래서 송전선은 100%. 그 다음에 조상기네, 조상기. 조상기 여기 있지요, 그죠? 조상기도 자기 용량이 10메가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자기 퍼센트 기준이 100. 그 다음에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가 20. 얘는 200%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 조상기를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에요. 자, 이렇게 구하고요. 가로 2번 보면 변압기 T2 얘죠, 얘. 얘의 각각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얘도 100메가볼트 암페어 출력으로 환산하고, 그러니까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이제 환산하라는 얘기죠. 환산하고 1차, 2차, 3차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시오. 요것도 똑같이 이제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우선 일단은 여기 보면 1차, 2차, 3차가 아니라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1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일단은 1차에서 2차, 1차에서 2차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방식, 환산한 방식을 이용해서 환산을 해줘요. 자, 얘는 여기 25,000kV, 요 25,000kV 있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계산해 줄 때. 그래서 얘가 자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얘 기준으로 1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 메가볼트 암페어로 하면 자기 용량 25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은 100 메가볼트 암페어.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12%. 이렇게 적용하면 얘가 48% 나오네요. 48%. 얘가 1차에서 2차, 그 다음에 2차에서 3차. 얘도 25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해서 15%. 그래서 자기 용량 25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용량 100 메가볼트 암페어에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15%. 요거 계산하면 얘는 60. 60%. 그 다음에 3차에서 1차. 3차에서 1차. 얘 계산하면 얘는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자기 용량이 10메가볼트 암페어예요. 그리고 1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기준 용량 100메가볼트 암페어. 그다음에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 10.8%.
요게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이에요. 기준 용량을 100mAh로 했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하면 108%. 요렇게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로 환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1차, 2차, 3차예요. 근데 얘는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1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요렇게. 예. 우선 1차. 1차는 우선 2분의 2분의 처음에 2분의 1차가 들어간 것끼리는 더해줘요. 1차 여기 1차 들어가고 여기 1차 들어가죠. 그럼 두 개는 더해줍니다. 48 플러스 108. 그 다음에 1차가 들어가지 않는 건 빼줘요. 60 요렇게 이렇게 빼줍니다. 그럼 얘가 48% 나오네요. 2차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2분의 2차가 들어간 거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그러면 두 개는 더해줍니다. 그럼 48 플러스 60에 108은 빼줘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얘가 0% 나오네요. 0%. 얘는 T3. 얘도 똑같아요. 2분의 여기 3차 들어간 거 두 개는 더해줍니다. 60 플러스 108 에다가 뭘 빼줘요? 3차가 안 들어간 48을 빼줘요. 그럼 얘는 60%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1차고 얘가 2차고 얘가 3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차 구했습니다. 가로 3번. 고장점과 차단기를 통과하는 각각의 단락전류를 구해라. 우선 고장점의 단락전류 한번 구해볼까요? 고장점. 고장점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서의 단락전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 이게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라 퍼센트 리액턴스 적용됐죠. 그죠? 퍼센트 리액턴스를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퍼센트 리액턴스는 여기 사고 지점에서 전원 측의 모든 퍼센트 리액턴스의 합성이에요. 합성.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 한번 적어 볼게요. 발전기는 60%, T1은 24%, 그 다음에 송전선은 100%. 이렇게 송전선 할게요. 그 다음에 조상기, 이 조상기는 200%. 그 다음에 T1, 여기 T1 1차는 48%. 2차가 여기에요. 2차가 여기 0%. 그 다음에 3차가 이쪽입니다. 얘가 60%.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합성 리액턴스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얘를 우리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런 회로로. 이게 뭐냐면 각 리액턴스를 나타낸 거예요. 요게 발전기입니다. 60. 요게 이제 T1. 그 다음에 요게 송전선. 얘가 변압기 1차. 얘가 변압기 2차. 여기가 변압기 3차. 여기가 조상기.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의 합성 리액턴스 얘는 뭐예요? 직렬이죠. 그럼 다 더해주면 돼요. 얘도 직렬이에요. 다 더해주면 됩니다. 얘네 두 개는 병렬이에요. 그죠? 그러면 합분의 곱수로 구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 전체와 얘는 직렬이에요. 그래서 얘 합성을 구한 다음에 0, 뭐 얘는 0이니까 뭐 더해주나 마나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선 계산을 해보면 합분의 곱. 자, 60 플러스 24 플러스 100 플러스 48 합분의 여기 200 플러스 60 합분의 곱. 얘 계산하면 230이 나오네요. 230이 곱하기 얘 뭐예요? 260이죠. 260. 얘가 여기에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0% 하면 얘가 합성이 얼마 나오냐면
122.6% 나옵니다. 122.6%. 얘가 뭐예요? 여기 전체 합성 리액턴스 122.6%. 그러면 공식에다가 얘를 이제 적용해 보면 단락전류는 전체 122.6 전체 퍼센트 리액턴스예요. 합성한 거 분의 100.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전격 전류 문제 주지 않았죠, 그죠? 전격 전류를 어떻게 구하죠? 우리 P는 루트 3 VI로 구하죠. 그래서 여기 전류를 기준으로 하면 루트 3 V 넘어가서 나눠줘야 돼요, 그죠? 루트 3 V분의 P.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여기서의 전압은 어떤 전압이냐면 단락이 발생한 이 지점의 전압이에요. 그러면 단락이 발생한 지점 변압기 2차예요. 그죠? 여기 T2 변압기 2차입니다. 그럼 T2 변압기 2차의 전압은 77kV 나오네요. 네. 그래서 77kV니까 10의 3승 적용해서 볼트 단위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전력은, 이 P는 뭐냐면 이 퍼센트 리액턴스 환산할 때 적용한 기준 용량이 되겠습니다. 기준 용량 우리 뭘로 퍼센트 리액턴스 환산했어요?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환산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100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10의 6승 적용해서 기본 단위 볼트 암페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611.59 나오네요. 네, 611.59. 611.59 암페어다. 네, 이게 뭐예요? 단락 지점의 단락 전류. 자, 다음은 차단기의 단락 전류입니다. 요 차단기. 여기서 단락이 발생했을 때 이 차단기에는 몇 암페어의 단락 전류가 흐르겠느냐. 이제 이걸 나타내는 건데, 자, 좀 전에 제가 그렸던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그렸었죠. 그죠? 예, 요 부분. 예, 발전기 T1 그다음에 송전선 여기 1차예요. 그죠? 얘네 다 합친 게 몇 퍼센트였죠? 232. 그죠? 232%. 그리고 얘네 두 개 합친 게 260이었나요? 그죠? 260. 여기가 260%였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우리 회로 이론에서 분배되는 전류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자, 전류가 이렇게 있고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있을 때 이제 여기가 I0 전체 전류고요.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I1,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I2일 때 얘가 R1, R2라고 하면 이때 이쪽으로 가는 전류 값은 어떻게 구하죠? I1은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흐르는 전류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줍니다. 요게 I1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차단기가 이쪽에 달렸으니까 그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값 구해야죠. 여기 전류는 몇이에요? 611.59예요. 그러면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전류값은 얘를 I1이라고 할까요? 네, I1이라고 합시다. 두 개의 저항값을 우선 더해요. 분모에 232 더하기 260 분의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에 있는 거를 분자에다 올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체 전류 611.59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323.2A 나오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었죠? 변압기가 있었죠. 그죠? 변압기. 그럼 변압기를 통과하면 전류값도 변해요. 그렇죠? 권수비. 권수비는 어떻게 구하죠? 권수비.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으로 권수비 구하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이렇게 구하잖아요. 전류값은
반대지요. 그죠?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값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구하는 거예요? 여기 1차로 가는 전류값 구하는 거잖아요. 1차로 가는 전류값. 그러면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면 1차 전류값은 얘랑 이제 자리 바꾸는 거예요. 그죠? 예. V2분의 V1 분의 I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 요거 이제 번분수를 해서 정리하면 V1 분의 V2 곱하기 I2가 됩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하셔도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구해 보면 자, 요게 이제 1차에 흐르는 단락전류예요. 그죠? 1차에 흐르는 단락전류. 그러면 1차 전압은 몇 볼트?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가야죠. 그죠? 1차 전압 확인하러. 1차 전압. 1차 전압은 154kV, 2차가 77kV네요. 1차가 154kV, 2차가 77kV. 그 다음에 2차 전류가 아까 전에 여기였죠? 여기. 여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인데 이젠 변압기를 통과해서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로 흐르는 전류가 323.2A였습니다. 그럼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얘가 몇 나오냐면 161.6A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그죠? 여기서 구한 단락전류. 여기에 흐르는 단락전류 611.59에서 이쪽 전원 쪽으로 분배되는 이 전류값을 구한 다음에 변압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변압기를 이용해서 1차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을 써 놓으면 고장점의 단락전류는 611.59. 그 다음에 차단기의 단락전류는 161.6이네요. 6. 자, 암페어지요. 단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차단기의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 뭐지요? 루트 3 곱하기 차단기 전격 전압. 이거 차단기 전격 전압이에요.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근데 이 전격 차단 전류 무슨 전류죠? 단락 전류죠. 단락 전류.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해 봅시다. 루트 3 곱하기 154kV에서의 차단기 전격 전압 뭐지요?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170이죠. 170. 170kV예요.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단락 전류. 차단기 단락 전류 여기 있네요. 161.6A. 근데 얘는 단위가 암페어예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메가볼트 암페어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단위가. 메가볼트 암페어는 킬로볼트 곱하기 킬로 암페어면 킬로가 2개, 10의 3승이 2개니까 10의 6승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의 6승인 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암페어를 킬로 암페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3승을 이렇게 적용해 줘요. 그럼 얘는 뭐예요? 킬로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47.58. 단위는 메가볼트 암페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락 사고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요거 문제 한번 나오면 배점이 크게 나옵니다. 요런 문제는 좀 큰 배점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놓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기에 권선을 단중 팍권으로 감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팍권은 병렬 회로수가 언제나 2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에 있어요. 전기자 병렬 회로수가 극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2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및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암기해서 답 찾는 문제긴 한데 이 문제는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제일 큰 차이는 단락권선의 설치 여부예요.
단상에서는 단락건선을 설치하고요. 삼상 유도전압조정기에는 단락건선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1번이 삼상 유도전압조정기에는 단락건선이 필요 없다. 삼상에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단상에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기입니다. 삼상 반작용 전동기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암기하는 문제죠. 삼상 반작용 전동기 나오면 여자 건선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다 찍는 거예요. 암기해서 찾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급 유도기 전력이 100V, 전기자 전류가 20A인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건선을 중권에서 파권으로 변경했을 경우 유도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는 우선 지금 유기기 전력이 100V는 지금 건선이 중권으로 감겨져 있을 때 100V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우선 유도기 전력 한번 구해 볼까요? E는 60A분의 PZ 파이 N입니다. 요게 지금 중권일 때는 이 극수와 병렬 회로수가 동일하지요. 그죠? 그래서 뭐 8극이니까 60 곱하기 8 분의 8 곱하기 Z 파이 N, 얘가 몇 볼트라고요? 100볼트. 100볼트.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60 넘어와서 곱해주면 결론은 도체수, 자소, 권수가 몇이란 얘기예요? 얘가 6000이란 얘기예요. 요 값이. 그러면 파권일 때 한번 유도기 전력 구해볼까요? 파권일 때는 60, 병렬 회로수가 파권일 때 몇이에요? 2지요. 요거 분의 극수가 8 곱하기 PZ 파이 N, 얘가 6000이죠? 여기다가 6000 이렇게 적용하면 파권일 때 유도기 전력 나오겠지요? 얘가 400V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얘만 구해도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전기자 전류도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 저기 문제에서 준 200V의 전기자 전류는 얘는 뭐예요? 중권이죠. 그죠? 중권. 중권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병렬 회로수. 회로가 병렬로 이렇게 극수만큼 8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라고요? 200A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회로 하나당 얘 몇 암페예요? 200A에 8을 나누면 회로 하나당 25A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당, 요 회로 하나당 25A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중권에서 파권으로 바꿨대요. 그러면 파권은 요 병렬 회로수가 몇 개라고요? 2개. 그런데 요게 하나당 25A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개가 흐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0 곱하기 2 해서 50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0A. 그래서 답은 뭐 50A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요거 파권에서의 유도기 전력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쭉 구했던 것처럼 여기 Z 파이 N 이 값을 구한 다음에 파권 계산하는 곳에 적용해서 구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유도기 전력만 구해도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전기 기기입니다. 변압기 운전에 있어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는 전부하의 75%였다고 하면 전부하에서의 철손과 동손의 비는 보기를 보니까 철손 대 동손 뭐 이렇게 나타내라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효율이 최대가 되는 변압기 운전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은 뭐죠? 철손과 동손이 서로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요 M은 이제 부하율이에요. 부하율이 전부하의 75%였답니다. 그럼 요 식은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0.75의 제곱의 동손. 근데 얘를 이제 요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동손을 요렇게 넘겨 볼까요? 그러면 동손분의 철손 요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요 0.75를 100분의 75 요렇게 정리해도 되지요. 요거의 제곱
네,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럼 요 제곱을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100의 제곱 분의 75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16분의 9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철손 대 동손이에요. 그죠? 그러면 철손이 9고 철손이 9가 여기 있네요. 동손이 16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균합선이 필요한 직류 발전기는? 우선 직류 발전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은 직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가 있고요. 직권과 분권을 합친 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복권은 직권 플러스 분권이에요. 그리고 여기 문제로 다시 와서 이 문제는 균합선이 필요한 직류 발전기를 찾아라 하는 문제죠. 균합선은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는 선입니다. 이거는 어떤 발전기에 필요하냐면 직권 발전기에 필요해요. 직권 발전기. 그러면 직권 발전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직권 발전기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요. 직권 발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복권에도 균합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직권과 복권, 분권 아니에요. 요거 헷갈려가지고 분권 고르시는 분들 계신데 분권 아닙니다. 분권과 복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기기입니다. 60Hz 6극의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전격 부하 시 회전수는 1140rpm이다. 이 전동기를 같은 공급 전압에서 전부하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 저항은 몇 옴인가? 자, 문제에서 외부 저항 물어봤어요. 그죠? 외부 저항. 이 문제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어요. 슬립 분의 2차 저항. 요게 이렇게 유도 전동기 내부에 있는 코일의 저항 값이에요. 이거는 기동할 때 슬립 분의 2차 저항 플러스 외부 저항과 같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외부 저항을 물어봤어요. 그죠? 얘를 구해라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힌트가 요게 전부하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얘가 기동시 슬립이에요. 전부하 토크로 기동할 때 기동시 슬립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얘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이제 정리하면 R은 요 R의 제곱 넘어가서 더해진 상태니까 빼줘야겠지요. 슬립분의 R2 마이너스 R2 R2 이제 2차 저항값이에요. R2로 묶으면 슬립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적용해 볼까요? 우선 슬립부터 구해 볼까요? 슬립은 이런 공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다. 요게 제 슬립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서 회전자 속도는 줬어요. 그죠? 회전할 때의 속도입니다. 근데 동기 속도는 문제에서 주지 않았어요. 그럼 동기 속도도 구해야지요. 동기 속도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다. 자,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Hz 줬지요. 나누기 극수 6국 줬습니다. 그럼 얘는 1200rpm 나오겠네요. 얘가 이제 동기 속도예요. 그럼 여기다가 적용하면 동기 속도 1200rpm 분의 1200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1140 1140rpm. 요거 계산하면 0.0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요 슬립이 0.05란 얘기예요. 슬립이 0.05. 그리고 여기서 2차 저항. 2차 저항도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요. 2차 저항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회전자 권선은 Y결선이며 슬립링 간의 저항이 0.15입니다. 우선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슬립은 0.05. 2차 저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변압기 내부에 이렇게 권선이 Y결선으로 되어 있고 슬립링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는 여기에 연결되고 하나는 이제 여기에 연결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슬립링 간의 저항이 0.1 이게 뭘 뜻하냐면 슬립링 간 얘와 얘의 저항이 0.15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저항이 0.15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2차 저항 인데 얘 하나는 어떻게 구해요? 0.1에다가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지요? 그 2를 나누면 얘 하나의 저항값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0.0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요 식에다 적용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 외부 저항 R은 0.05, 2차 저항이 0.05옴. 그래서 0.05옴에다가 슬립이 0.05 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하면은 0.95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외부 저항은 3번 0.95옴. 이 문제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관련된 공식 알아야 되고, 좀 전에 이제 슬립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슬립 구할 때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송전선로에 접속된 동기 조상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의 동기 조상기는 어떤 걸 이용하죠? 동기 전동기 이용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동기 전동기를 동기 조상기로 이용할 때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 문제는 상특성 곡선, V 곡선이라고도 하죠. 그죠? 여기가 이제 전기자 전류, 여기가 이제 계자 전류라고 할 때 V 특성 곡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제일 낮은 부분이 역률이 1일 때예요. 그래서 이 역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자 전류를 얘보다 작게 흘리면 부족 여자시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역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를 많이 흘리면 과여자시켰다, 요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부족 여자시켰을 때 이 전동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반을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부족 여자시켰을 때는 리액터로 작용하고요. 지상 전류가 흐르고요. 뒤진 역률이 됩니다. 그리고 과여자 시켰을 때는 이 동기조상기는 콘덴서가 되고요. 진상 전류가 흐르고요. 앞선 역률이 됩니다. 요거 암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보면, 과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과여자 지금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과여자로 운전하면 앞선 전류, 진상 전류 맞네요. 전류가 흐름으로 리액터, 콘덴서죠. 리액터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과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뒤진 전류 아니지요. 진상 전류, 앞선 전류예요. 그래서 이것부터가 틀렸습니다. 부족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앞선 전류가 흐르고 부족여자 얘예요. 그죠? 그래서 얘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류는 지상 전류, 뒤진 전류입니다. 뒤진 전류. 그래서 앞선 전류 아닙니다. 그래서 리액터 역할, 리액터는 맞는데 뒤진 전류예요. 지상 전류죠. 그래서 1, 2, 3번은 옳은 설명이 아니에요.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지. 부족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송전선로의 자기여자 작용에 의한 전압 상승을 방지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액터로 운전한다고 그랬죠? 리액터로. 예, 리액터. 만약에 콘덴서로 하면 충전 전류 때문에 전압이 상승됩니다. 충전 전류 때문에 수전단 전압이 상승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지요?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페란티 현상. 페란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리액터를 연결해서 진상분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전압 상승을 억제시키죠. 그죠? 그래서 리액터를 설치하면 자기여자 작용에 의한 전압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몰라도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1, 2, 3번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요거 위상 특성 곡선, V 곡선이라고도 부르죠. 요 내용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회로 이론입니다. 전기 기기입니다. 유도전동기의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몇 배로 되는가? 유도전동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농형 유도 전동기. 둘째, 권선형 유도 전동기. 근데 이 두 가지 유도 전동기 중에 외부 저항을 연결해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동기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토크를 물어봤어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 관련해서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 비례추입니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그래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R1 해서 요런 그래프, 그리고 여기가 R2 해서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가로축은 슬립이고요. 여기가 0, 여기가 1. 이 그래프가 뭐냐면 요게 2차 저항입니다. 2차 저항. 네, 2차 저항. 요게 이제 처음 2차 저항이고요. 요게 이제 증가시킨 2차 저항인데 그래프를 보면 다 이만큼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죠. 얘가 뭘 의미하냐면 이때 발생하는 최대 토크입니다. 최대 토크는 동일하지요. 동일한데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는 동일하지만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슬립의 값이 비례하는 값으로, 저항과 비례하는 값으로 2차 저항이 커지면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 값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면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의 슬립이 커진 거죠. 그래서 2차 저항과 비례해서 슬립 값이 커진다. 어떤 게?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비례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죠? 최대 토크는 몇 배가 되는가? 자,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이 바뀌는 거지 최대 토크 크기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즉 변하지 않는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비례추이 관련된 내용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킬로와트 3상 220V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효율 및 역률은 85%이다. 요거는 전류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킬로와트 유효 전력이죠. 그죠? 요거 어떻게 구하죠? 3상이니까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 이게 역률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효율도 줬다. 그럼 효율까지 곱해서 나타내지. 와트. 얘가 볼트고 얘가 암페어면 단위는 와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전류값 물어봤죠. 전류값.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V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효율 에타 넘어가서 나눠주지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V 코사인 세타 효율 분의 P,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는 단서 여기다 적용해 보면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200V, 그 다음에 역률은 85%, 0.85. 효율도 줬죠? 그죠? 효율 및 역률이니까 효율도 0.85 분의 전력 10kW, 1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약 40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0A.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죠? 유효전력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효율까지 문제에서 주면 효율까지 곱해줘야 와트 단위의 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보호장치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보호장치와 전압 불평형 개선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이 이제 관계가 좀 있겠죠? 요거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전압이나 전류의 제어가 불가능한 소자는 4번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스위칭 작용만 해주는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하는 스위치 작용만 해주는 거지 전압이나 전류를 제어하는 역할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이오드 암기 하겠습니다.
동지발전기에서 무부하 전격 전압일 때의 여자 전류를 IF0, 전격 부하 전격 전압일 때의 여자 전류를 IF1, 삼상 단락 전격 전류에 대한 여자 전류를 IFS라고 할 때, 이때 단락비, 전격 속도에서의 단락비는, 자, 이거 암기지요, 그죠? 전격 속도에서의 단락비는 2번 삼상 단락 전격 전류에 대한 여자 전류 분의 무부하 전격 전압일 때 여자 전류. 요거 암기입니다. 암기. 공식 암기하는 것처럼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발전기에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의 종류는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일단 단락비니까 단락시험 들어가야 돼요. 그죠? 2번은 안 되겠네요. 단락시험, 단락시험, 단락시험. 그리고 또 하나가 무부하 포화 시험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입니다.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교류 정류자기에서 갭의 자속 분포가 정연파로 이게 최대 자속이에요. 그죠? 0.14 웨버. 극수는 2, 병렬 회로수는 1, 총 도체수는 200, 회전수는 1200 rpm인 경우 브러쉬 축이 자극축과 30도라면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은 약 몇 볼트인가? 우리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 뭐지요? 60A분의 PZ 파이 N이지요. 그죠? 여기서 속도 기전력의 실효값은 사인 문제에서 주는 각도, 자극축이라고 하네요. 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효값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줬어요. 근데 자속, 여기서 실효값 적용해야 되는데 이 실효값은 최대 자속의 루트 2를 나눈 값이. 그래서 식은 이렇게 돼요. 극수는 2, 총 도체수는 200. 여기서 자속의 실효값이에요. 그럼 최대값에다 루트 2 나눠야 된다고 했죠? 0.14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회전수가 1200 rpm. 나누기 60 곱하기 병렬 회로수가 1이네요. 1. 그리고 사인 몇 도? 30도. 요거 계산하면 396V 정도 나와요. 약 400V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400V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전기 기기입니다. 전격 전압 220V, 무부하 단자 전압 230V, 전격 출력이 40kW인 직류 분권 발전기에 계자 저항이 22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5V라면 전기자 회로의 저항은 약 얼마인가? 자, 요거 분권 발전기죠? 요거는 분권 발전기 회로를 그려 놓고 하셔야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분권 발전기 회로입니다. 여기가 발전기고요. 전기자 코일, 계자 코일, 여기가 이제 단자가 되겠죠. 여기서 분권 발전기 이론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요 발전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V의 전압을 유도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나오면서 이제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 또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이런 전압 강화가 5V가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100V에서 전압 강화잖아요. 그죠? 5V가 깎여진 전압이 요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95V가 되겠죠. 그죠? 전압 강하니까. 그리고 요 95V는 또 여기 걸리는 전압만큼 또 깎입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 V는 IR,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값을 곱한 값만큼 또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나온 전압이 10V라고 합시다. 여기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러면 95V에서 10V 깎여서 여기 단자에 걸리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85V가 되겠죠. 85V. 요게 분권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 계자에 걸리는 전압과 병렬이죠. 그죠? 병렬에서 뭐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가 85V잖아요. 그럼 여기 계자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85V예요. 이게 분권 발전기의 이론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이론이고, 요거를 공식으로 좀 나타내면, 자 보세요. 분권 발전기, 요 발전기가 유도한 기전력은 처음에 85V에 85V, 얘가 뭐예요? 단자 전압이죠. 단자 전압.
단자 전압에 얘를 더하고 깎여진 전압을 더해야죠. 그죠? 얘는 뭐예요?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 값을 곱한 만큼의 전압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유도된 전압이 나올 때 여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또는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 때문에 또 전압이 깎였죠. 이걸 더해줘야 처음 변압기가 유도한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전격 전압이 220V랍니다. 전격 전압은 요 단자 전압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220V. 그리고 무부하 단자 전압. 여기서 무부하랍니다. 부하가 없어요. 부하가 없을 때 이 단자 전압인데 부하가 없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도 0이겠죠. 그죠? 전류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0V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0V. 그리고 여기서 전압이 나오면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근데 전류가 없으면 다 0V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류가 없으면 다 0V예요. 0V. 그럼 뭐만 남아요? 단자 전압만 남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부하 단자 전압 230V란 얘기는 뭐냐면 이 발전기가 유도한 전압이 230V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부하 단자 전압은 유기기전력과 같다. 예,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격 출력이 40kW다. 이제 여기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 부하의 출력이 40kW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류 분권 발전기의 계자 저항이 22옴. 여기가 계자 코일이에요. 그죠? 얘가 22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여기서 나올 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5V 라면 여기는 전기자 회로의 저항 얘를 구해라. 즉 이 공식에서 전기자 저항 얘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얘네들 다 여기는 이제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 없으니까 얘만 적용해서 넘기면 IARA는 유기기전력에 얘네들은 다 더해져 있는 상태니까 넘어가면 빼줘야지요. 그죠? 우리 예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RA는 전기자 전류 분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넘어가면 나눠줘야지요. 유기기전력 마이너스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요 공식 우리 유기기전력 230V 단자 전압 220V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 5V 알아요. 그런데 전기자 전류 값을 모르죠. 그죠? 여기서 전기자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 게 이제 전기자 전류인데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흘러요. 우선 이쪽으로 흐르는 계자 전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어떤 거와 같다고요? 얘와 같아. 220V. 그럼 전류 I는 R분의 V지요. 그러면 22옴 분의 220V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계자 전류. 그리고 여기 부하 전류는 V분의 P예요. V분의 P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예, P는 VI니까 전류를 기준으로 하면 전압 넘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압 몇 볼트? 220V 분해 요거 뭐죠? 전력 40kW. 그럼 40 곱하기 10의 3승. 요거 얘랑 서로 더하면 전기자 전류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전기자 전류 한번 구해볼까요? 전기자 전류 A는 22분의 220 얘가 뭐예요? 계자 전류죠. 계자 전류 플러스 부하 전류 220분의 전력 40 곱하기 10의 3승.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얘가 몇 나오냐면 191.81 나오네요. 191.81. 예, 전류니까 암페어네요. 자, 그럼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답 구할 수 있겠죠. 전기자 전류 191.81 분의 유기기전력 230V였어요. 그죠? 마이너스 단자 전압 220V 마이너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5V 해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026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저항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0.026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분권 발전기 관련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분권 발전기 나온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회로 그려놓고 계산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자, 직접 정리해 보세요.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타내는 것은 요거 암기죠?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은 유효전력, 세로축은 무효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요거는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기기기입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죠. 그죠? 동기전동기 역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역류를 1로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암기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일반적인 동기전동기의 난조 방지에 가장 유효한 방법은 난조는 뭐죠? 난조 조절이 어려울 난 어렵다. 해서 이게 막 진동을 하는 그런 상태를 난조라고 하거든요. 빨라졌다 느렸다 하면서 막 진동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유효한 건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도 암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거 암기 어떻게 하냐면 난조 방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제동건선 찾으시면 돼요. 세트예요.